이번 영상에는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왕국편과 오버로드 세계관에 대한 스포일러가 담겨져 있으니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편 레메디오스는 선문의 중앙에서 다가오는 1만의 아인 병력의 본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웅의 영역에 들어선 그녀는 문으로 쏟아지는 아인들을 상대로 1대1을 1만 번 반복하면 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인 측에는 마법이나 특수 능력을 사용하는 이가 있다면 이것조차 힘들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얄다바오트는 마도왕에게 맡겨야 하는 처지였으며 그런 와중에도 마도왕에 대한 의심을 풀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레메디오스는 종자 네이아 바라아가 매료 마법으로 인해 마도왕에게 세뇌당했을 가능성을 떠올리면서 전투가 끝난 이후 구스타브에게 말해야겠다라는 등 터무니없는 망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에 아인의 대군을 상대해야 했으며 성기사와 시민병단으로 제1과 제2의 방패벽을 구축하여 제3열과 제4열에는 장창병을 배치, 창과 방패의 벽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 하루 동안 시민병들에게 주입한 가장 배우기 쉬우면서 효과적인 전술로 매직캐스터에게 약하다는 단점을 제외하면 압도적인 적을 상대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해방군은 성문을 열어 아인들을 도발하였고 이에 몇 마리의 오우거가 침입하여 해방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해방군은 장창을 내지르며 오우거를 밀어냈고 뒷열의 병사들이 화염병을 투착하여 웅근처는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아인들이 비좁은 성문으로 전진을 택하자 레메디오스는 장창을 찌르고 당기는 명령을 수도 없이 내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아인들의 사이를 동행무진 누비며 성검을 들고 적들을 베어나갔는데 이때 성기사 한 명이 그녀를 부르며 불타는 연기의 너머에서 보이는 강력한 아인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하나는 짐승의 상반신과 동물의 다리를 가진 전사, 다른 하나는 팔이 4개 달린 암컷으로 보이는 아인, 마지막 하나는 화려한 장신구에 원숭이처럼 생긴 아인으로 레메디오스는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었으나 눈앞에 있는 3마리의 아인들은 자신조차 뛰어넘는 강자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성기사인 사비카스와 에스테반을 부르며 자신이 한 마리를 쓰러뜨릴 때까지 각자 한 마리씩 시간을 끌라고 명하는데요. 이는 명백히 죽으라는 명령이었지만 자국을 지키기 위해 성기사들은 기꺼이 희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윽고 3마리의 아인이 레메디오스의 앞에 등장했으며 그들은 고작 인간 따위를 상대하는데 자신들이 나서야 한다는 상황이 퍽이나 마음에 들지 않아 보였습니다. 레메디오스는 그들을 직접 본 순간 원숭이와 짐승은 강자 중에서도 강자, 다른 하나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왔으니 동급의 수준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최소 레메디오스급의 상대가 3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레메디오스가 준비한 부하 중 성기사 에스테반은 비저 라잔다가 조스티아 종족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이를 들은 비저는 이 몸의 위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똑똑한 내 놈을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종족이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뿌듯해했습니다. 이에 레메디오스는 눈앞의 아인의 이름을 비저 조스티아라고 착각할 뻔했지만 비저의 뒤에 있던 나스렌의 베티킬이 정정해 주었고 이어서 하리샤 앙카라가 자신들을 소개함에 있어 이를 들은 성기사 사비카스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비카스는 두 아인들을 보며 백로의 하리샤 앙카라와 빙염레의 나스렌의 베티킬이라고 말하였는데요. 하리샤 앙카라의 백로라는 이명은 단순히 그의 하얗고 길게 자란 털과 노련함을 높여 부르는 이명이었고 나스렌의 베티킬의 빙염레라는 이명은 그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4위계의 3가지 마법이 얼음과 화염 그리고 전격계의 마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전은 자신에게도 그러한 이명이 없느냐고 물었으나 성기사가 아는 한 마주의 이름을 지닌 조스티아는 비저라는 이름이 아닌 바주 산딩나라라는 이름으로 이는 현 마조인 비저 라잔다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비저는 이번 때에서 자신이 마조에 어울리는 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레메디오스를 포함한 인간들 전원을 혼자서 상대하겠다고 말하였지만 나스레네는 얄다바오트님께서 협력하여 해결하라 라고 명령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비저와 나스레네의 제2차 신경전이 시작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저가 먼저 시선을 레메디오스에게 돌리면서 레메디오스에게 이름을 물어봤고 그녀의 이름을 들은 3마리의 아이는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선 비저의 경우 성왕국 최강의 기사와 싸울 수 있다는 기쁨을, 하리샤의 경우 어떠한 형태에서 놀라움의 표현을, 마지막으로 나스레네의 경우 자신이 대신 상대하겠다고 나서면서 대신에 자신의 부족들을 시켜 비저의 위용을 널리 떨쳐주겠다 라는 딜을 거는데요. 이는 그녀가 레메디오스를 처치한 후 성검 서펄리시아를 얄다바오트에게 헌상하여 포상으로 얄다바오트의 아기씨를 요청할 심산이었습니다. 눈앞에서 말 같지도 않은 담소를 나누는 아인들을 보며 레메디오스는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1대1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비저를 상대하고 성기사 사비카스가 하리샤 앙카라를
그리고 에스테반이 나스레네의 앞을 막으며 아인군 3대장과 성기사단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레메디오스는 첫 승기를 잡기 위해 초반부터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성검을 휘둘렀으며 비전 또한 이에 맞서 자신의 배트렉스로 맞받아쳤습니다. 두 병기가 부딪히는 순간 공기가 일그러지며 양쪽 모두 나름대로의 데미지를 받았는데요. 레메디오스의 성검 서펄리시아의 공격을 버텼다는 것은 비저의 배트렉스 또한 매직 아이템이라는 얘기가 되며 둘이 동시에 같은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레메디오스 쪽이 피지컬적인 면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비저는 다시 배트렉스를 수직으로 내려찍었고 레메디오스는 이를 비스듬하게 흘려버렸는데 그대로 땅에 박힌 배트렉스의 충격이 너무나도 강하여 순간 레메디오스의 몸이 떠오르는 형태가 되었고 그녀는 때를 누려 비저의 얼굴에 공격을 꽂았지만 비저는 배트렉스를 놓으며 방어형 무투기 요새를 사용 레메디오스의 공격을 오른팔만으로 막아냈습니다. 레메디오스는 그 자세에서 힘을 주어 비저의 오른팔을 잘라버리려는 순간 비저의 짐승인 하반신이 레메디오스의 다리를 가격하였고 순간적인 통증에 신경쓰는 사이 비저가 배트렉스를 들어올리면서 레메디오스의 무투기 강격과 비저의 무투기 강조가 몇 합의 공수를 주고받았습니다. 비저와의 사투 속에서 레메디오스는 자신이 상대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확신하였으며 이대로만 가면 마도왕이 나설 필요도 없이 성기사단의 공적을 높일 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기사는 대체적으로 방어에 치중된 딜러이므로 마법 내성이 강화된 자신들은 매직캐스터인 나스레네에게 우위를 점칠 수 있었으며 몽크로 추정되는 하리샤 또한 눈앞의 비저보다는 두려운 상대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레메디오스의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계산은 아니었으나 문제는 하리샤와 나스레네를 상대하고 있던 성기사 사비카스와 에스테반이 레메디오스 자신에 비해 너무나도 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레메디오스가 저쪽의 상황을 신경쓰기 시작하자 비저는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기분에 레메디오스를 발로 차 방패의 벽 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레메디오스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넣으며 하루에 한 번뿐이 사용하지 못하는 성검 사팔리시아의 오이 성격을 사용했는데요. 이는 성기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최강의 공격이었는데 방어를 포함하여 무기나 갑주를 관통하는 성스러운 파동으로 성검은 비저의 배트렉스를 지나 그의 신체를 양단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비저는 아무런 데미지를 받지 않았고 레메디오스의 공격을 단순히 눈이 부실 뿐인 요란한 공격이라고 폄하하였는데요. 레메디오스는 비저가 악의 위상이 아니라는 점에 경악하면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검 사팔리시아의 오이는 상대의 카르마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과가 증대되어 데미지를 주지만 비저의 경우 악인이라기보단 순수한 전사 쪽에 가까웠으며 그가 행한 모든 행위는 단순한 호승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레메디오스가 생각하는 악의 위상과 아인이 생각하는 생리적인 행위는 인식 자체가 달랐던 것입니다. 나스레네와 하리샤는 성검의 영향이 있었는지 그만한 공격을 받고도 멀쩡한 비저를 순수하게 칭찬했으며 자신들은 시민병들을 적당히 죽이겠다고 말하는데 이에 레메디오스는 분노하면서 우선적으로 매직캐스터인 나스레네를 죽이려고 했지만 이에 비저가 갑작스럽게 사용한 무투기 결투선언에 의해 레메디오스의 모든 신경이 강제적으로 비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레메디오스가 비저에게 묶여있는 사이 나스레네는 제3위계의 공격마법 화염불을 사용하여 시민병들을 학살하려 했으나 어리선과 발동된 해골들로 이루어진 벽이 나타나 시민병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레메디오스는 순간 불안감을 느끼면서 해골벽 위에 우아하게 내려앉은 존재를 보곤 불안감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곳에 있는 존재는 바로 마도국의 지배자이자 성왕국을 구하기 위해 온 절대자 아인줄 고운 마도왕 본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봉하게 될 오버로드 극장판 로블 성왕국 편의 챕터 9를 찍먹해봤습니다. 아인즈에 대한 레메디오스의 증오가 극대화되었고 슬슬 광기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까지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